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남부구치소가 있는 7호선 천왕역이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일날 실형 선고를 받은 최순실 씨입니다. 자신의 그 생일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형량이 확정되는 순간에 표정, 그리고 또 변호인이 을지문덕 씨를 갖다가 인용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을지문덕 씨하고 이거 좀 틀리고요. 예. 을지문덕 씨는 뭐냐면 이게 그 이경재 변호사가 예. 바로 이게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세 번째 영장 청구 있잖아요. 네. 요걸 좀 이게 비판한 거예요. 아, 최순실 씨와 상관없고 정유라 문제. 예. 왜냐면 이게 을지문덕 씨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띄워주는 척 칭찬했다가 나중에 이미 전성이 많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검찰에서 이미 여러 사람 잡아서 처벌했는데 굳이 이게 정유라까지 세 번째 또 해서 뭐 하느냐. 이런 데 약간 검찰을 좀 비판하는 요런 데 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선고 있죠. 2대 입시 비리. 네. 요거는 이제 그 3년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형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업무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3년의 실형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또 이게 최순실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억울하게 느껴질 게 이게 병합이 됐으면요. 보통 이게 우리가 법조계에서 하는 말로 묻어간다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18개 범죄가 병합이 돼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 뇌물죄 2분의 1 가중한 범위 내에서 이게 형을 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따로 3년을 더 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병합이 안 돼가 따로 선고받는 바람에 3년을 더 살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병합시킬 수 있으면 묻어가지만 항소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 3년을 별도로 더 합산해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어제 그 재판관의 판결문 그렇죠. 자체도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인 정유라를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고 얘기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실 보면 판결문이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최순실 씨 판결문을 보면은 준엄하게 꾸짖는 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이게 뭐 고선을 인용하거나 이런 고사성을 인용해서 판결문에 꾸짖는 게 상당히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판결문도 그렇고 아마 이게 어제 김수정 부장판사님이 네. 양형을 정하면서 형량이 이게 이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런 준엄하게 꾸짖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근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받고 있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여러 개여서 저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죄목에 대한 형량을 뭐 3년, 5년, 뭐 10년 이러면 다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가 틀려요. 미국은 이제 병합주의라 다 합칩니다. 10개 범죄가 있으면 10개 범죄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징역 300년, 500년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18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장 무거운 뇌물이죠. 뇌물은 이게 10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10년 이상이라는 말은 30년 이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30년, 10년에서 30년인데 장기의 2분의 1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박 대통령의 혐의는 10년에서 45년까지 형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무기도 있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가중주의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데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따로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따로 선고를 해버리면 병합을 항소심에 가서 예. 병합을 시키면 이것도 이게 묻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소심도 4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항소하고 4개월 이내에 만약에 1심이 안 끝나면 네. 그럼 이게 1심이 만약에 4개월 지나버리면 병합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최순실은 요 3년을 살고 네. 그다음에 또 재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거기 형이 선고되면 그거 합산해 살이 돼요. 결론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지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보면 10월, 11월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최순실 씨도 같이 그때까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병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항소심도 4개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 기다려주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10월 달만 돼도 이미 4개월 다 돼가고, 따라서 이게 그 이화여대 입시 비리는 따로 가고, 뇌물은 따로 간다면 제가 보기 이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그 뇌물에 대해서 또 유죄가 10몇 년이 넘으면 이게 두 개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는데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소개를 잘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3명의 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최순실 씨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의 두 번째 여성 어떤 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니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문 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을지로나 성수, 잠실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다음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Next stop is 동대문 Stadium. You can transfer to...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역이거든요, 저 역이. 네.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네. 목소리라고요? 앞에 한글로 말을 하는 분은 저 성우세요. 아. 성우고요. 그다음 넥스트 서비스 영어로 나오는 영어로 말하시는 그 분.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네. 바로 강경화 장관인 것이 이 그 수권 뭐 블로그 사이트에 이 강경화 장관이 녹음한 네. 거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강경화 장관도 내가 지하철 영어 이거 안내 음성 녹음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또 그런데 저 음성을 듣고 바로 저게 내 목소리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언젠가 한번 녹음한 적은 있었다라고 시인을 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그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그래서 네. 당시에 강경화 장관과 같이 이제 녹음을 했던 또 성우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강경화 장관이 좀 몰랐다. 그때 참 NG 없이 잘 하시더라.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강경화 장관이라니 나도 참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예전에 외교부 활동을 하기 전에 녹음을 한 건가요? 그렇죠. 꽤 오래 전에? 네, 원래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의 출발은 KBS PD로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PD 겸 아나운서로 해서 원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방송 쪽으로 해서 네. 원래 이제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의 아버님이 강창선 아나운서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3대 정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창선 아나운서가 옛날에 VOA 방송이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은 그래서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굉장히 네이티브와 거의 똑같은 발음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KBS PD로 취직을 해서 그때 영어 방송 PD를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녹음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통역을 잘하니까 국회의장 통역 비서관으로 그때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장 한 4-5명의 통역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대통령 통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외교부에 이제 입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쭉 이제 하는데 사실 출발점은 워낙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 아나운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녹음을 하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들춰나면서 아주 험난하게 외교부 장관까지 가게 됐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차피 준비 자체는 아마 청와대 중심으로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청와대와 준비대사관 중심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조율할 것이고 강경화 장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강경화 장관이 북핵 문제에 있는 데는 좀 스타디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은 특히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죠. 이번 회담을 정말 강 장관이 그런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충분히 할 경우 특히 이제 유엔의 인맥이라든지 국제적인 이런 의전에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이번 회담에 활용한다라면 제가 볼 때 아마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든 문 대통령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강경화 장관의 데뷔 무대이기도 한 거니까 그만큼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는 과정에서 본인 때문에 전국에 얼어붙기도 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물론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잘 임명을 했다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경제 사절단들도 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뤄질 텐데 강경화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3명의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